이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 지시해서 한 거죠. 상부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교육 관리자들의 경직된 관료주의가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아랫사람을 확인 절차도 없이 고발하게 만든 것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뒤바뀔 일을 어떻게 그리도 쉽게 처리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면은 최소한 본인한테 뭐 확인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그때 저 뭐야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막 그렇게 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 하는 얘기를 아마 안 했다고 그럴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이제 한테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생각을 하고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개별 면담을 하다 보면 그게 뭐 못 들었다고 일부러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그 사실은 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됐거든요. 아이, 그 얘기도 뭐 자꾸만 또 아까도 또 아직도 하는데, 예? 아이고 벌써 그만합시다. 여보세요. 노인한테 이거 무슨 얘기요? 젊은 양반이 끊으세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으세요. 아니 이거 뭐 무슨 농담도 아니고 이거 무슨 전화를 1시간씩이나 해서 노인한테 하세요. 끊으세요. 끊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면서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 당연히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정황상으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얼마든지 강 가능하거든요. 선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까? 네네. 강 선생의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다 시끄러우니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문교본부에 말이지 묻는 말이나 또는 그 물어오기 이전에 그 신문 방송에 떠들으니까 그 뭐 상황 보고를 갖다 했겠죠. 근데 그걸 말입니다. 네네. 지금 뭐 정부에 뭐 어쨌다 하는 거는 퇴직 공무원 입장에서 지난 얘기를 갖다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 교사가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저 미군 북침설을 주장합니까? 그리고 당시 한반도에 미군이 다 철수하고 고문단 몇 사람만 남아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고문단 몇 사람밖에 없는 그러한 한반도의 객관적 상황에서 미군이 어디에 있어서 북침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도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또 강성호 교사도 어떻게 그래 터무니없이 사실과 관계없이 그래 미군이 북침해서 유교가 일어난 것이다 라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19교시를 돌아다니면서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이 수업이 이루어진 약 40일 후에 이 사건이 사건화가 됐어요. 정말로 그 강 교사가 미군 북침설을 교실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수업을 계속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날 밤에 벌써 사건이 터지죠. 응? 6.25가 미군에는 북침이라고 가르쳤다는 학생들의 진술은 사실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대학 교육을 받은 정도라면은 1945년 해방 직후에 남과 북에 각각 조준했던 소련군과 미군이 1948년 도에 전부가 철수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미군이 북침을 했다는 것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또 설령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손 치더라도 저는 그 수업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다 가르쳤는데 유독 특정 반 학생들만 이야기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2학년 7반 여학생들인데 똑같은 수업을 들은 2학년 7반 학생들이
앞에 있는 학생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었고 유독 뒤에 있는 학생들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죠. 300여 명 학생들의 자술서에는 2학년 7반 6명이 증언한 것과 똑같은 수업 정황이 묘사되어 있었지만 6.25 북침 언급에 대해서는 모두 한결같이 부인했다. 갑자기 선생님을 잃은 학생들은 수업 거부에 들어갔고 교장과의 면담 및 강 선생의 석방을 요구하는 학내 집회를 가졌다. 그 후 6명의 학생들은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집에서도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아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것을 다른 학생들의 협박 때문에 등교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 보도했다. 당시에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됐었어요? 자리 배치는 제가 제일 앞자리였죠. 그러니까 교탁이 있으면 제일 바로 앞에 앉았으니까요. 제일 앞자리였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신 편이었나요? 아니면? 주의 깊게 들었다는 것보다는 저는 좀 뭐랄까 3학년 때 수업을 많이 못 들었습니다. 2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때는 거진 많이 들어갔죠. 2학년 때는 거진 다 들었는데 근데 수업은 집중해서 듣는 편이었죠. 근데 북침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예.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은 누군가는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질문 같은 거는 그런 게 없었죠. 당시 강성우 씨 말고도 용공교사로 문제가 됐던 2명의 교사가 더 있었는데 강성우 씨의 사건을 사이에 두고 각각 이틀을 전후한 것이었다. 89년 5월 26일 경북 동산여중의 이수찬 교사는 김일성 씨를 만나보고 싶다는 여중생의 낙서를 방치한 이유로 구속됐고 22일엔 서울 인덕공고의 조태훈 교사가 1년 전 술자리에서 6.25가 이승만 정부의 북침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곧 무죄로 풀려났다. 재판 과정에서 거의 다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은 또 잘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국민도 잘 알지 못하고요. 당시 이제 정부 차원의 청와대라든가 안기부 뭐 또 경제 관련 부서라든가 정부 부처와 심지어는 반상회 조직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전교조 탄압을 위한 대책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탄압하고 또 왜곡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전교조를 인정하면 정권 유지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큰 우려 같은 것들을 했나 봐요.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 선생으로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든가 아이들 앞에 떳떳한 교사가 되고 싶다라든가 소박한 차원의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렇게 인정해주면 정권이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그래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반들이 운영이 되고 그래서 아주 극심한 그런 전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탄압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89년 5월 28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던 교육민주화의 흐름은 그 깃발을 올리기 전부터 순환의 역사를 걸어야 했다. 노동자도 아닌 선생님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전통 윤리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명목으로 정권이 이를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원 노조가 갖는 정당성과 국민들이 지지에 부딪혀 정면 대응을 못하게 되자 좌경과 의식화란 말로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전교조 결성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다. 결성이 임박해지면서 탄압은 절정에 달했고 청와대를 위시한 대책기구가 조직되기에 이른다. 각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고 언론이 이를 뒷받쳐주는 체계 속에 107명의 관련 교사가 구속되고 1,500여 명의 참여 교사가 강제 해직됐다. 첫 번째로요. 가장 비교육적, 비인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고 교장이 교사를 고발해서 법정에 세워서 수업 내용을 갖고 진위 여부를 다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분단 교육의 희생물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북한 바로 알기, 그다음에 통일 교육, 그리고 남북의 균형 있는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 이런 교육이
공안정국과 분단 구조 속에서 의식화 교육으로 매도된 아주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사건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한 개인의 인격과 양심과 교권이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치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처럼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로 따지면 강성호 선생이 전교조 교사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고, 당시 의식화 교육으로 매도됐던 사람 중에서 제일 큰 피해자이고, 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3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강성호 씨는 사면 복권됐다. 법적 구속과 제한에선 벗어났지만 제자들의 증언에선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2달 남짓한 교단 생활은 강성호 씨에게 제자 하나 남겨주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건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간직해온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적힌 한 권의 책. 대학 다닐 땐 데모 한 번 해본 적 없던 그였지만 89년 그렇게 학교를 떠난 뒤 오히려 더욱 강건해졌다. 현재 이 전교조 충북지부 일을 도맡게 되기까지 전교조 10년의 투쟁사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아, 예, 아버님이십니까? 왜? 아, 예, 저 청주 성호입니다. 별거 없나? 여기 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은 비가 많이 와서 그쪽은 어떻습니까? 여기 예, 예. 여기도 큰 피해는 없다. 예. 그 시에서 나왔더라. 아, 시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장남 노릇도 못하면서 그렇게 지긋지긋한 충북 땅을 떠나지 못한 건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일까. 비가 많이 오고 아들은 이번 복직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결국 꺼내지 못한다. 우리 예슬이가 왜 이렇게 그런지 설명해 봐. 희철이 원래 그래. 뭐 마음대로 해봐. 상관없어. 뭘 그릴까? 뭘 그릴까? 싸움에서 늘 혼자였던 강성호 씨에겐 이제 예슬이와 슬찬이가 있다. 같이 나와 있나 보다, 그치? 아, 유튜브. 글쎄, 찬아. 이거 아직 안 썼는데? 오, 미리 알았구나.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10년 세월은 그렇게 흘러 있었다. 그러나 강성호 씨의 진실을 재는 잣대는 10년 전 그대로다. 해직교사 강성호 씨가 버림받은 스승, 북침설 교사란 꼬리표를 떼고 당당히 교단에 서기 위해선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